시카고 한인회관이 약 4개월간의 일정으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입구 부분에 로비를 만들고 1층에는 수십 명이 모여 행사를 할 수 있는 큰 회의실과 효율적인 사무실 공간을 만들며 2층에는 역사관을 세워 시카고 한인 동포들의 발자취를 전시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P&K에서 설계한 후 공개 입찰을 통해 IS 서비스 LLC가 선정됐고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소식을 전한 시카고 한인회는 총 비용은 약 40만 달러로 예상되며 완공되면 한인 동포들이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시카고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 50주년을 기념하며 로라 머피 주 상원의원이 축하하는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고명주 회장이 참여해 인증서를 전달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카고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은 봉사단체로 시각과 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매 10월 캔디데이를 통해 펀드를 마련하고 입양인 고국 방문 투어를 위해 5월에는 골프 행사를 통한 기금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입양인과 가족들을 위한 피크닉을 4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2030 컨퍼런스가 추수감사 주간인 11월 22일에서 24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와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2030 컨퍼런스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청년학생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된 청년 컨퍼런스로서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습니다. 리프레시, 새로 고침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18개 주에서 2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녁 집회 강사로는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낮 집회는 필라델피아 도시 선교를 하는 이태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영성과 선교의 삶에 대한 귀한 말씀과 도전을 받았으며 이 시대 크리스천 청년 제자들을 위한 10개의 선택식 세미나를 열어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5개의 로컬 교회 목회자들이 경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대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교단을 넘어 초교파적으로 모든 청년들을 초청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크리스찬 청년 제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2030 컨퍼런스의 정신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11월 28일 재미시카고 간호사협회 49대 3차 임원 이사회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날씨 한 식당에서 가졌습니다. 시카고 간호사협회는 회원 30여 명이 대한간호사협회 주최로 한국에서 열린 제외한인간호사협회 총회에 참여했으며 오는 12월 15일 2023년도 장학금 수여식 및 크리스마스 파티가 예정돼 있다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12월 9일에서 12월 10일까지 연례 학회와 갈라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11월 30일 새벽 1시 반쯤 옥스 드라이브 800블럭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소방관을 포함해 6명이 다치고 주민 10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우발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 당국은 조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역 주민 브렌다 카타나는 수많은 가족들이 3층 아파트 창문에서 안전한 곳으로 뛰어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적십자사와 몇몇 지역교회들은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하고 대체주택을 얻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적십자사의 애슐리 랜들은 아파트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족이 주요 희생자이며 히스패닉계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어 장벽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건물의 주인인 BJ 굽타는 창문과 사실상 건물의 모든 부분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으며 모든 것이 파괴됐다고 말하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2월 1일 오전 1시쯤에는 사우스 오스틴대로 1600블럭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주민 대피 소동이 일었고 최소 1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버인 소방관들은 현장에 출동해 시세로 소방서와 함께 방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화재 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레이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지난 29일 아침 올드미 크릭의 한 도로변에서 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레이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오전 7시 요원들은 173번 국도 남쪽 헌트클럽 로드의 길가에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길가에서 백인 여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39세 시카고 거주자 메간 루이스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부검 결과 루이스의 사인이 목졸림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카운티 보안관 부국장 크리스토퍼 코벨리는 수요일 피해자가 공격을 받은 외상의 흔적이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단서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번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그룹 메타가 시카고 인근에 또 하나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열었습니다. 3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타가 2020년 일리노이주 디케아브 농장지대 205만 제곱미터 부지에 착공한 10억 달러 규모의 메타 디케아브 데이터 센터가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전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디케아브 데이터 센터는 미국 내 12번째, 전 세계적으로 15번째 메타 시설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습니다. 5개 빌딩 22만 제곱미터 규모의 내부에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찬 이곳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부터 메타버스라는 미지의 가상세계까지 메타의 모든 컨텐츠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특히 5개 동 가운데 2개 동은 대용량 트래픽 처리 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9일 메타 관계자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개관식에 참석, 디케아브 데이터 센터가 메타 글로벌 인프라의 일부로서 지역 경제와 소셜미디어 공유 역량을 모두 강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디케아브는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또 일리노이주가 2019년 도입한 새로운 정책 덕분에 빠른 속도로 데이터 센터 확장 중심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2019년 제정한 데이터 센터 투자 지원법을 통해 최소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 센터를 짓고 20개 이상의 운영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면세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데이터 센터의 탄소 중립을 요구합니다. 비행기 앞좌석에 앉은 세계 헤비급 박싱 챔피언 출신 마이크 타이슨에게 도발했다가 폭행당한 미국 남성이 합의금으로 45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30일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서 타이슨에게 폭행을 당한 멜빈 타운샌드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타이슨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운샌드는 타이슨에게 맞은 뒤 목과 머리 부위에서 심각한 통증이 발생했고 우울증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들을 동원해 미 전역에서 전문직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해온 한인 일당 3명이 전격 체포돼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수사당국이 범행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들을 발견하고 100만 달러를 압수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이들 3명 중 실질적으로 포주 역할을 해온 이 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상세한 기록을 장부에 남겼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케임브리지, 워터타운, 데드햄, 워싱턴 DC 등에서 매춘으로 벌어들인 1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머니오더로 바꾸거나 지인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아파트에서 16개의 휴대폰과 피임 도구, 성인용품, 여성 속옷과 임신 테스트기 등을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한눈에 보는 12월 1일자 시카고 한국일보 안내입니다. 키신저 100세로 타계, 핑퐁 외교 주도한 냉전 외교의 주역. 시선 집중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 히트 예감. 재외 한인 사회 이끌 젊은 인재 한자리에.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개막. 미국 중 20개국 89명 참석. 정체성 지위 향상 등 노력. 하루 탑승 300만. 미 항공여행 완전 회복. 지난 연휴 마지막 26일 전국 공항 291만 통과.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찔끔 연장 하루살이 평화. 멘사 최연소 회원 아이 탄생. 켄터키주 아이슬라 맥랩. 3월 휘어져 보이고 시야에 검은 점이 있다면 황반 변성 의심.
매매, 구인, 구직 등 다양한 정보를 실은 생활 안내 광고.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